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 정말 단골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권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 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해서 헌법에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헌법에 보장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각 기본권의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권이에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권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면 절대 왕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권 개념이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왕정 너무 싫은 거죠. 국가 권력 간섭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 좀 괴롭히지 마. 날 좀 내버려도 나에게 좀 자유를 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거 요구할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냥 날 좀 가만히 내버려도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소극적 성격입니다. 소극적 성격. 같은 맥락으로 방어적이다라는 뜻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천부적 권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보장받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돼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런 기본권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사례가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례로는 또 뭐 정신적인 자유라든지 사회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런 그 특징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 다음으로 평등권이에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라는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 차별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평등권이에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들 여러분 꼭 잘 알아두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이 기본권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요거 하나만 있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해서 보장한다라는 건데 이 모든 기본권이 당연히 다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두에게 그런 평등할 그런 권리는 정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미 이 평등권이 전제가 되어야 다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포괄적 권리다라는 내용. 포괄적이라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열거적 권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정권 같은 경우 또 사회권 같은 경우 이런 뭐 열거적 성격이 있는 그런 권리인데 여기서는 포괄적이다 열거적이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괄적이라는 거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헌법에 안 나왔다고 보장 안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헌법에 명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게 평등권이에요. 자유권도 마찬가지예요. 포괄적 권리다라는 거. 또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내용들이 사례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든지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또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이라든지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이런 것들도 평등권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참정권이에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적극적인 성격, 능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민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시민혁명 이전에는 신분 계급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됐어요. 제한된 민주정치였죠. 그 이후에는 역시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선거권 확대 운동이 있었죠, 여러분. 영국의 노동자들이 펼친 차티스트 운동. 그 전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됐잖아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그런 참정권이 보장된 거죠. 그래서 이 참정권은 국가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죠. 국가의 의사결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가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의 자유. 국가애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국가애로. 다음은 청구권입니다. 자,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수단적 권리다라고 돼 있어요.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수단적 권리다, 수단적 성격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보면 청원권이라든지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등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재판 청구권을 보면 재판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 청구권은. 자, 다음은 사회권입니다.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나와요.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 요구하는 거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해달라라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입니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 이제 사회 불평등이 심화돼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그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면서 나오게 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권은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연도를 뭐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죠.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근로 3권,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보건권 이런 내용들이 사회권의 사례로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자유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참정권은 국가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 나온 순서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참사 이렇게 가장 오래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자유권이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가 사회권이죠. 자참사. 아까 평등권은 포괄적 권리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입니다. 열거적. 그래서 열거적 권리다라는 것도 여기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열거적 권리. 자, 이러한 기본권이 이제 실제로 헌법에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헌법에 나타난 내용인 거예요. 헌법 조문을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기본권이 여기 나와 있는지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게끔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